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피부 미용 자격증 필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전공 분야는 총 9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11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섹션당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고 있고 많으면 2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피부 미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피부 관리란 두발을 제외한 안면 및 전신 피부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매뉴얼 테크닉 등을 적용해서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 개선시키는 것을 피부 미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교재 옆에 나와 있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자, 그 다음에 치료 목적으로는 피부 관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정의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부 미용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노화 예방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장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꾸준히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 노화를 막는 것이 피부 미용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통해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가 되고, 코티솔은 남성 호르몬을 촉진시키고, 이 남성 호르몬은 피지의 과도한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세균의 먹이가 되는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세균 번식으로 인해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안정도 이 목적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 관리를 통해서 피부를 개선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환적 피부는 일단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외적인 문제가 있는 피부들을 개선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부관리의 시술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피부를 씻어내는 클렌징 단계, 두 번째는 피부를 분석하는 피부 분석 단계, 세 번째는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딥 클렌징 단계, 네 번째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도포된 제품의 흡수를 돕기 위한 매뉴얼 테크닉 단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팩 단계,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피부 미용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피부 미용은 코스메틱, 에스테틱 등 국가마다 달리 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피부 미용이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피부 미용을 처음 사용한 건 아니고, 독일의 미학자 바움가르텐에 의해서 피부 미용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걸 인용해서 피부 미용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코스메틱과 에스테틱의 유래가 나와 있는데, 먼저 살펴볼 건 코스메틱입니다. 우주, 장식, 조화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코스모스, 코스메인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이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피부 미용과 화장품을 동시에 명칭하고 있어서 프랑스에서는 이를 분리해서 명칭하기 위해서 피부 미용을 에스테티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테티크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발음상 에스테틱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피부 미용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에스테티션이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 어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피부 미용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위에 적용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들어가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적인 영역을 보시면 피부의 증상을 진단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관리적인 기능, 그 다음에 피부를 아름답게 표현하거나 결함을 감추는 장식적인 기능,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피부를 관리하는 심리적인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기능적 영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실제적 영역은 밑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방법적인 영역을 먼저 보시면, 방법적인 영역은 화장품을 이용한다든지 매뉴얼 테크닉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피부 미용 기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실제적 영역을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안면관리, 전신관리, 특수관리, 메디컬 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관리는 피부 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안면 관리를 보시면 이렇게 건성, 지성, 복합성, 노화 피부 등 피부를 분석하고 적합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눈썹 관리도 안면 관리에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신 관리는 안면을 제외한 전신을 수기요법 및 화장품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신이 들어가고 플러스해서 제모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 피부 관리는 일반적인 피부 관리로는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피부 미용 기기나 기능성 화장품을 이용하여 안면 및 전신 피부 관리를 시행하는 걸 특수 피부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영역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눈썹 관리, 제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피부 미용업과 피부 관리사 그리고 위생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숙지하는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피부 미용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청결을 중시하는 목욕법이 발달하였고, 클레오파트라는 나귀 우유와 진흙을 이용해서 목욕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들도 피부를 관리하였고 미용 오일 제조 기술에 대한 고대 기록이 있을 정도로 미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믿는다는 사상으로 인해서 식이요법, 운동, 마사지, 목욕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고 피부와 손발톱을 치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여러 가지 요법들을 연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로마를 보시면 거대한 공중탕 건물이 있었고 청결을 중시하였으며 목욕 자체를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목욕법이 발달되게 되었는데, 스팀 미용법, 냉수욕, 약물욕, 한증 미용법 등 다양한 목욕법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렌에 의해서 콜드크림의 원조인 연고가 제조되었다. 이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세시대에서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영향으로 화장보다 깨끗한 피부 관리에 초점이 조금 더 옮겨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욕탕 및 목욕 문화가 쇠퇴되게 되었다.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 아로마 요법의 기초가 되는 약초 스팀법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시기로 몸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치장, 분화장이 성행했고 몽테뉴를 통해서 크림과 팩에 대해서 저술되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코 로코코 시대는 클렌징 크림이 개발되면서 화장을 지우는 것과 깨끗한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 위생과 청결을 중시하기 위해서 비누 사용이 보편화되었다라는 점과 화장품이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되었다. 이 점을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 마사지 크림의 개발과 생화학, 생리학, 전기약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피부 미용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서양의 문화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피부 미용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고시대의 단군 신화를 먼저 살펴보면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쑥과 마늘은 피부 미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미백 효과와 살균 효과, 그 다음에 노화 방지 효과에 탁월하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 시대에도 피부 미용에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로 넘어오시면 신라시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신라시대에는 백분, 비누, 향수 등과 같은 화장품이 전래되어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것과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향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 그 다음에 목욕 문화 발달로 비누와 입욕제가 발달했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기억하시고 삼국시대는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통일신라는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달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피부 보호 및 미백 역할을 하는 면약이 개발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청결을 중시하여 목욕을 즐겼고, 사대부 집안에서는 난탕, 삼탕을 사용해서 여러 목욕을 즐겼다. 즉 향이 있는 목욕법을 즐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조 때는 화장수 제조, 숙종 때는 판매용 화장품을 제조해서 행상인을 통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과 규합총사라는 사대부 가정백과가 있었는데, 이걸 살펴보면 몸을 향기롭게 하는 방법, 머리카락을 검고 윤기나게 하는 방법, 목욕법, 겨울철 피부관리법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대에 넘어오면 다양한 화장품이 유입되게 되었고, 특히 박가분이 최초로 기업화되면서 판매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현대로 넘어오면 1920년에서 90년대까지 쭉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1970년대 명동의 피부관리실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정의, 개념, 용어, 역사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